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을 남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챙기고 일터로 나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참아내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울고 싶어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견디면서 어느덧 머리에는 흰 머리가 늘어났고 거울 속에는 낯설게 늙어버린 내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왜 관계는 이렇게 서먹한지,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 왜 옆 사람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밤이 되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써 오셨습니다. 자식을 봤습니다. 저 아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못 가본 길을 저 아이는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시키려 했고, 더 좋은 것을 사주려 했고,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내 것은 없어도 아이 것은 있어야 했고, 내가 배고파도 아이는 배불러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보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은지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상대의 얼굴을 살피고, 오늘은 기분이 좋을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오르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며 저 집은 자식이 효자라더라. 저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더라. 저 사람은 건강도 좋고 노후도 편안하다더라. 자꾸만 남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남을 보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기대는 작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씨앗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 내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자식은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해달라고 합니다. 더 바쁘다고 하고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제 할 말만 합니다.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고 당신이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나도 힘든데 그 말은 꺼낼 수가 없습니다. 꺼내봤자 또 싸울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친구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고 안부 묻고 그게 전부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억울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는데 바쁘고 나는 이렇게 혼자 남았어요.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삶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평생을 남을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안 되면 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다정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배우자가 차가우면 나도 우울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면 뿌듯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초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감정이 오르내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하루가 달라지고,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방식으로 살고, 친구는 친구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더 답답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보면 됩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면 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 자식이 연락을 안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인가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배우자가 차갑게 대할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하고 나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괴로운 겁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함을, 이 바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조금 명확해집니다. 문제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바쁜 것도 이해하고 힘든 것도 압니다.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친구가, 형제가 나를 자주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나를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바쁜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 답답할 일도 없고 상대와 비교하지 않으니 초라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말이 남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보게 되면 남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내 기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 아이도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배우자를 나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한 인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외롭고
서운하고 때로는 두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나와 비교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고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러움이 줄어들고 열등감이 줄어듭니다. 나를 보게 되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으면 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억지로 참지 않으니 쌓이는 게 없고 속으로 끓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진실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다 지나가 버린 인생인데 후회가 밀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강요했던 것, 배우자에게 너무 많이 서운해했던 것, 나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던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남을 보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은 사실 남들은 잘 살았는데 나만 못 살았다는 비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사실 나는 늦었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돌아보세요. 당신은 잘못 산 게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해 산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고 배우자를 위해 참는 게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누가 뭐래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깨달음에는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고 밥을 먹을 때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걸을 때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가볍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편한지 불편한지 느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거창하게 인생을 다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나를 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실제로 이렇게 달라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딸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저 아이들도 다 어른이야. 저 아이들 인생은 저 아이들이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여전히 자식은 걱정되지만 예전처럼 잠 못 이루시지는 않으신답니다. 그저 시선을 조금 바꿨을 뿐이며 남을 보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렸을 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달려오며 쉬지 않고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의 모든 말에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미래에 무엇이 오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한가요?
행복한가요? 괜찮은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 그건 자식의 몫이고,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배우자의 몫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세상의 몫입니다. 나의 몫은 지금 이 순간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보느라 지쳤던 눈을 이제는 나에게로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괴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기대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면 되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